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도심 곳곳에는 수년째 방치된 건물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건설업이 휘청이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건립 소식이 들려오면서 숨통이 트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녹슨 철근이 드러난 채 2024년 말부터 멈춰서 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공사가 끝내 부도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원룸 건물 역시 2018년 이후 공사가 멈춘 채 도심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춘천시내 흉물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서워 현무감도 느끼고 빨리 이게 준공이 되던가 헐던가 해야지. 강원도에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39곳,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건설 경기 부진은 지역 경제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강원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이 멈추면 주변 식당의 발길이 끊기고 중장비 대여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건설업은 2024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이 30% 가까이 줄고 비주거용 상업시설 수주율 또한 반토막 나면서 역대 최대 낙폭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최근 춘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유치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 초기에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형 공사 특수가 일시적인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무리한 신규 건축보다는 유지 보수와 리모델링 시장으로 눈을 돌려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후에는 상담 과정 등을 거쳐서 아이와 부모의 의사에 따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또 다시 학대를 당해 시설로 돌아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임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홍모양. 아이와 아버지 모두 원가정 복귀를 희망했고 면접 교섭 과정에서 관계 회복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반복됐고 홍양은 결국 다시 아동 양육시설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원주 아동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동 34명 가운데 6명은 이렇게 원가정 복귀 후 다시 학대를 겪고 시설에 재입소했습니다. 재학대로 인한 시설 복귀는 아이들의 일상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정서적으로 좀 결핍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전문 치료를 집중할 수 있는 시설 같은 특성이 있는 시설은 없어요. 그냥 양육시설에서 그런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아마 시설 종사자들도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좀 인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 원가정 복귀 여부 결정 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건 아동의 의사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개선 여지, 환경 변화, 기관과 의료진 등의 판단을 종합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례에서 부모의 개선 의지와 약속이 실제 양육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복귀 절차를 보다 객관적으로 표준화하고 실제 양육행동의 변화를 검증하는 과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보호자 변화를 평가하고 하나라도 미충족할 때는 사례회의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함께 살피는 관리 체계를 복귀 결정 시점부터 마련하고 사후 관리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아동이 충분히 이제 안전한 환경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고 그 후에 이제 내부 사례회의나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저희의 의견을 제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결정위원회에서 복귀가 결정된다면은 이제 15개월 단위의 저희의 사후관리 체계를 생각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이 아이에게 다시는 두렵지 않은 공간이 되는 것.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원가정 복귀 이후까지 책임지는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전라남도에선 문어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가 지난 9일부터 풀렸는데요. 여수에서 고흥에 이르는 해역이 이른바 황금어장이다 보니 낚싯배 수백 척이 한꺼번에 몰려 해양사고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밤중 캄캄한 바다 위를 배 수십 척의 불빛이 환하게 밝힙니다. 문어 금어기가 풀리자마자 한 마리라도 더 먼저 낚기 위해 자정부터 어선들이 일제히 바다로 몰려든 겁니다. 7월 9일 자정시를 기하여 문어 금어기 해제 낚시어선 선장님들께서는 조업선 밀집구역 내에서 경계 및 구명조끼 피립 착용 등 낚시 승객 안전관리 철저. 금어기 해제 첫날 출항한 낚시어선만 300여 척. 여수 해경에 등록된 405척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출항한 건데 탑승객은 5,500여 명에 이릅니다. 레저보트 등을 이용한 낚시객까지 포함하면 실제 조업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선들이 몰리는 곳은 랑도에서 화태도 사이, 물살이 빠르고 암초가 많은 해역. 100여 척의 배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 이렇게 좁은 해역에 문어가 많이 살고 있는데요. 낚싯배들이 좁은 해역에 밀집해 있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큽니다. 최근 3년간 문어 금어기 해제 직후 이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19건. 어제 아침 8시 30분쯤 고흥 파령대교 인근 해상에서 문어를 잡던 어선 한 척이 암초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남 사천에서도 어선 2척이 충돌해 70대 2명이 바다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저도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고 위험한 적도 간간히 많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배들도 많고 또 육안으로 확인 안 되는 위험 물체도 많고 해서 좀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해경은 참문어 주요 조업 해역과 출입항로 등 사고 위험이 큰 해역에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문어의 특성상 밀집 조업을 선박들이 자주 하기 때문에요. 선박 간 충돌 그리고 연안 해역에서 많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연안으로의 좌주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해경은 출항 전 반드시 항해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수칙을 지켜 안전한 낚시를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강원도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인 염소 사육농가의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예정 단가는 염소 한 마리당 6만 350원이고 지급 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 원, 법인 5천만 원입니다. 최종 지급 단가는 오는 10월에 확정됩니다. 신청은 지급 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서면 현장 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주 DB 프로미 농구단과 지역 봉사단체들이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선수단과 DB 프로미 봉사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 내 취약 가구를 찾아 도배와 장판 교체,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대식을 갖고 첫 활동에 나선 봉사단은 올해 15가정을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DB 프로미는 2011년부터 매년 연고지 주민들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와 연탄 등 다양한 물품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10대 양양군 의회가 오늘부터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이 심의 의결됩니다.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이어져 첫날 자치행정 담당관,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가 실시됩니다. 또 오색 케이블카 등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이 16일과 20일에 각각 실시됩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춘천시가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무더위 쉼터 240여 곳을 운영하고 쿨링포그와 클린로드를 가동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240여 가구에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열리는 송암 스포츠타운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공모를 통해 3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서면과 면접 심사,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대화면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와 행복진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로컬 브랜드 굿즈 개발 사업, 대화면 전통시장 상인 내의 전통시장 문화행사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평창군은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속초시장이 공약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속초에 거주하는 시민과 지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그리고 영주권자들로 오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속초사랑상품권 앱이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 초기 이달 말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가 시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무관하게 주말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평창군이 내년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이나 영농법인은 다음 달 14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작 면적과 재배 작물 등을 기준으로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농가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등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평창군은 라오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가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1,200명이 입국해 일하고 있습니다.